자, 오늘 북텔링 할 책은요, 이 디테일의 힘이라고, 저자는 중국 분이세요. 왕중추라고 하는 분인데, 이미 제목에서 디테일, 뭔가 아주 세밀한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만한 힘을 줄 것이냐. 뭐, 이미 제목에서 거의 답은 다 나왔죠. 부재는 우리에게 부족한 1%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백지연 아나운서가 쓴 크리티컬 매스와도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섬세함, 그 마지막 1%뭐 이런 개념인데 1%의 실수가 100%의 실수를 만든다. 참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지난번에 그 조지라드가 쓴 세일즈 불변의 법칙에서도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하고 뭐 그 사람 모든 걸 다 맞춰줘도 마지막에 주문서를 받는 데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클로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문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99%를 잘했다고 해서 뭐 99개의 내가 어떤 성과를 얻고 1%의 그 실패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1%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는 그런 어떤 실수를 겪기 때문에 그 마지막 미세한 디테일 1%를 제대로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뼈아픈 실패 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책이에요. 보통 우리 이제 대충주의, 적당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완벽한 사람은 매력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왠지 완벽하면 사람이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왠지 인간미가 없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업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크게 환영을 받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에서는 좀 완벽을 추구할 필요가 있죠. 세상은 계속 치밀해지고 있고 점점점 쪼개져서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끝까지 짓지 못하면 제로가 되는 게 현재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작은 부주의 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자질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능력이 뛰어난 인재도 구겨진 이력서 하나 때문에 입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회계사도 책상 위가 지저분하면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가 아침에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력서에다가 이제 물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잉크가 살짝 번졌는데 다시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대충 가져간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어우, 뭐, 말도 너무 잘하고, 이력도 화려하고, 커리어도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 완전 합격 딱 했는데, 위에 올라가서 그냥 탈락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니, 아까는 그렇게 나를 칭찬하더니 어떻게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지? 해서 이제 위에 찾아가서 도대체 나를 떨어뜨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 자네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서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 일은 얼마나 잘하겠어? 딱 떨어뜨렸다는 거야.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완벽해도 그 이력서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였던 에릭스. 근데 에릭스는 삼성전자가 세상을 핸드폰을 날리기 이미 그 전서부터도 핸드폰에 생산을 했던 회사인데 이 에릭슨이 애프터 서비스 야,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냐라고 해서 그거를 무시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에릭슨과 핸드폰 시장은 없는 시장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 작은 거 하나를 모른 척한 대가 치고는 너무나 큰 대가였죠. 이제 바이어한테 공장을 열심히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생산 시설도 좋고, 뭐 제품도 좋고, 뭐 품질도 좋고, 다 좋아서 만족스러웠는데, 공장장이 그 공장을 보여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공장 바닥에다가 침을 하나 뱉었는데, 이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 거절.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자, 성적에서는
100점에서 하나 틀리면 그냥 99점이에요. 99점이라도 우리는 뭐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1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업에서는 100에서 만약에 이 디테일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마지막까지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챕터는 낮게 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우리 보통 책들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큰 거를 챙기게끔 해요. 그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그죠? 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낮게 날아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좁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보는 걸 우리가 거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게 보는 걸 미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인 미시적 관리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명이 할 일을 우리가 시간을 잘 쪼개고 업무를 잘 쪼개서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다음에 한 명이 한 대의 기계가 아니고 업무 효율을 높여서 두 대의 기계를 관리할 수만 있게 한다면,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생산력은요, 4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회사 입장에서 100만 원 벌다가 4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관리, 그런 관리만 해내면 이런 생산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벌일 수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미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가 미국을 진출을 할 때 그 시장을 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세밀한 데서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경제학자들을 데려다가 그 생산을 세분화시키고 아주 미세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품질력도 좋아지지만 생산성도 좋아지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을 일본 차가 제패를 해버린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미국 차들이 오히려 일본 차를 따라하자. 왜냐하면 미국 차들은 그냥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냥 CC도 대형으로, 이런 어떤 자동차의 상징이잖아요. 일본 차들은 작으면서도 아주 내구성도 좋고 디자인도 그렇고 아주 세밀하게 치고 들어간 거야. 자, 그게 먹혀서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는 아직도 도요타 자동차거든요. 자, 어떤 일이든지 차별화시킬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차별화를 앞으로는 좀 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웬만한 큰 시장들은 다 나왔어요. 그죠? 생필품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품질이 거의 엇비슷해졌어요. 자, 그런 틈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세 시장, 세밀한 것들, 이런 걸 볼 수 있는 일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경험을 쌓고 실패 속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평범한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디테일을 세심하게 챙기면 그 안에 성공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디테일의 매력, 간단한 일, 누구나 봐도 간단한 일이지만 그 간단한 일을 잘 해내는 게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독일 차들이 그렇게 명품의 자동차로 인정받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책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요, 독일 벤츠가 있는 그 마을, 벤츠 생산 공장이 있는 마을에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호프집을 가서 술 한잔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뭘 하나 갖다 주고도 또 냉장고를 닦고, 뭐 하나 하고 나면 또 냉장고를 닦고, 뭐 하나 하고 나면 또 컵을 닦고,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닦더래요. 아, 독일 차가 왜 명차로서 인정을 받는가? 이 조그만 호프집에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쉬지 않고 닦은 데를 또 닦고 조인 걸 또 조이고 씻은 거 또 씻으면서 끊임없이 품질력을 개선을 시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도 지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우수한 명품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우리 중국이 독일의 그런 세심함,
디테일을 배워야 된다라고까지 이 저자, 왕충추라는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디테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추천할 만한 게 문학 작품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문학 작품들, 우리가 정말 대문호들이 쓴 그런 역사적인 소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소설들은 인물의 심리를 아주 세밀하게 써놓은 책들이에요. 그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도 사람들이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에 섹스피어의 문학 작품은 G이라는 회사의 입사 시험에도 나올 정도로 그 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그 개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인문학적인 직감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거기에 등장인물의 성격, 그 말하는 것, 그런 어떤 관계들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들이 내가 디테일을 키우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세심함의 마력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친절함의 마력이에요. 한 이제 나이 든 여성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요. 자, 소나기를 피하려고 어느 상점 앞에 처마 밑에 가서 서 있는데 이제 남자 직원이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여기 소나기가 와서 잠깐 비를 피하는 것일 뿐이다. 나 여기서 살 거 없다. 이거 그치면 금방 갈 거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의자를 하나 처마 밑에다 갖다 놓으면서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의자에 편히 앉아 있다 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2시간이 지나서 비가 그쳤어요. 이 여성이 그 직원한테 혹시 명함 있으면 명함 한 장 받아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명함을 갖고 이제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쪽에서 전화가 온 거야. 이 매장에서 취급하는 그 제품의 모든 거래를 자기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우리가 거래할 담당자는 그 매장의 그 직원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요, 앤드류 카네기의 낙점을 받아갖고, 나중에는 큰 회사까지 하나 맡아서 운영할 정도로 아주 커졌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에 내가 사람들한테 친절함을 할 수 있는 그 세심함을 몸에 배고 있고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큰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세일즈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도 이 조지라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조지라드가 어느 정도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일즈를 했냐면 갑자기 이제 매장에 있는데 나이 든 여성이 들어온 거야. 이 여성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포드 자동차를 타고 싶다. 이미 저 앞에서 포드 자동차에 계약을 하고 왔다. 아, 근데 그 세일즈 직원이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1시간 후에 다시 보기로 해서 혹시 이쪽 차는 어떨까? 그냥 구경 왔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했는데 이 조지라드가 혹시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왜 이렇게 차를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 생일이라서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차를 바꾸기로 했다. 그랬는데 조지라드가 거기 있는 직원한테 뭐라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큼지막한 꽃다발이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차를 안 사셔도 좋은데 제가 생일은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꽃을 줬더니 이 여성이 막 울면서 내 생에 이렇게 멋진 생일은 처음이다. 누구도 나에게 생일이라고 꽃을 준 적이 없다. 사실은 내가 포드 자동차를 타고 싶어서 저 매장에 갔는데 그 직원이 나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가서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꼭 포드차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차를 샀다는 거야. 이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자기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서 계약을 끝나고 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세심한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케팅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파산하는 업종은 없다. 파산하는 기업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비전이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본인이 그거를 잘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KFC가 진출을 하고 이제 맥도날드가 진출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니까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비슷하게 해보자 해서 프랜차이즈를 계속 오픈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KFC를 넘어설 정도의 매출액까지 올라오는 프랜차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주저앉았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매장마다 맛이 틀리고 직원이 바뀔 때마다 맛이 틀려지고 이런 것들이 이 표준화된 매뉴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패티를 만드는 방법과 관리법, 폐기에까지 상세하게 표준화시키고 무려 560페이지에 달하는 작업 매뉴얼이 존재를 한대요. 실제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맥도날드는 중국에서는 특히요, 이 카운터 높이까지 다 계산을 해놨대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지갑을 뒷주머니에다 꽂고 다니기 때문에 뒷주머니에서 편하게 지갑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다음에 중국 사람의 키에 맞춰서 한국 사람의 키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는 거야. 자, 미국에는 월마트와 K마트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자, K마트는 이미 20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 월마트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건재하게 살아있어요. 자, 무슨 차이일까? 월마트는 고객 관리, 배송 관리, 재무 관리, 제품 관리, 직원 서비스 관리 모든 게 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회사의 모토는 매일매일 더 싸게. 그다음에 모든 고객의 돈은 우리가 아껴줘야 된다. 그래서 광고비도 직원들이 나와서 할 정도로 광고비를 아껴서 소비자들한테 더 싸게 사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 심지어 샘얼튼 회장도 싸구려 여관에 묵을 정도로 그 철학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K마트는 요거는 이제 뭐 이 책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밝혀진 건 아니다. 그런데 그냥 혹자들의 그런 말에 의하면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상사에게 물었는데 상사가 질문을 못해요. 상사가 그 위에 관리자에게 질문하고 관리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임원한테 전화하고 임원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마지막 사장까지 전화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한참 올라갔다가 피드백이 내려올 정도의 예,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챕터가 중요한 것은 담력이 아니라 뇌력이다. 담력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해내자, 가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고 뇌력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일을 해내는 거야. 자, 앞으로 시장은 점점 세분화되고 분업 중심으로 전문화돼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난번에 폴리메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지만 이 책이 나온 지는 벌써 한 15년 전이기 때문에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생산성은 극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은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를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자, 그래서 실패는 디테일에서 결정되고 성공은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잘 챙겨야 성공은 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매뉴얼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기업들은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소비자들은 내가 찾는 제품이 시장에 없다라고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자, 그게 무슨 차이냐면 너무 시장이 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요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주 세분화된 시장이 사실 요즘에는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한 예를 들어서 모든 제품은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의 누군가가 그러면 나는 왼손잡이를 위한 제품들을 모아서 매장을 하나 열어볼까 했는데 이게 초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언제든지 존재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건 인성화예요, 인성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취급하는 제품, 저 사람이 B가 취급하는 제품, 제품이 다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잘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인성에서 벌어지는 차이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서비스, 매력, 스타일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 막 이런 어떤 리더를 원했다 그러면 지금은 매력적이고 스타일 좋은 사람이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 아무리 큰 일도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참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쳤어요. 85점 정도 맞으면 뭐 최고는 아니지만 잘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의 지능은 지력과 비지력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지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래요. 자, 근데 그 지력을 다시 나눠보면 지식과 기능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지식은 다시 학문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학문적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40%. 그러면 그 학문적 지식이 실생활에 쓰이는 비중이 또 40%. 자, 그래서 85점을 누군가가 맞았다. 그러면 거기에 40%, 40%, 40%, 40% 네 번을 곱하면 2.18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학문적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반 1등을 해도 사회에 나와서 절대 1등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다양한 그 기능, 사회적 지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계속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코 작은 일이란 없다. 작고 간단한 일이라도 쉬운 것부터 제대로 하는 거. 그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자, 개인의 자질이 높아져야 전체가 향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돼야 국가의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 교육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국민의 수준이 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도 건전한 어떤 내 사업을 만들어내시려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강해지셔야 되고 높은 문화적 수준, 교육 수준을 갖추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세계에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문화 수준이 높은 이유는 독일은 도급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자기가 대학을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하면 그 세심한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술력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자기와의 약속을 해야 된다. 자기와의 약속을 하는 건 종이에 글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항상 꿈을 종이에 적으라 그러잖아요. 종이에 쓴다는 건 자기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가 표를 작성해서 잡다한 일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워낙 사회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업무, 가정 내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표로 작성해서 구분을 하셔서 먼저 할 것, 중요할 것들을 나누셔야 되고, 세 번째가 구두 반복. 지시를 받으면 지시 내용을 직접 다시 구두로 내가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밀국수 2개, 비빔면 2개, 만두 하나요. 그러면 메밀국수 2개, 비빔면 하나, 만두 하나를 시키신 거 맞으시죠? 라고 다시 한번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고 과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모든 관리를 이제 데이터화 해야 된다. 표준화가 되려면 데이터화 돼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인 관리를 하려면 수치화가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숫자로 대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하실 때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좋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본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월마트는 이런 별거 아닌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서 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든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피터 드러커도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단조로우며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기를 이미 예견을 해놓고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선택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